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7분쯤에 박 시장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서 112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새벽까지 수색을 이어가던 중에 새벽 0시경에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던 북한산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자세한 소식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지훈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이지훈 기자. 예,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시장이 어디서 발견이 된 거죠? 예, 박원순 시장이 발견된 장소는 북악산 톡정문 인근이었습니다. 예, 오늘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현장을 수색 중이던 소방 인명구조견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력 770명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인 지 7시간여 만이었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에는 아직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은 장례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유족들도 속속 병원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이 임기 도중 숨지는 초유의 사태에 서울시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박 시장의 시신이 도착하기 전부터 시청 관계자와 박 시장 지지자들이 모여 대기했는데요. 이 운구 차량이 도착하자 곳곳에서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최초에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실종 신고가 됐습니까? 예,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17분이었습니다. 이상한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라면서 박 시장의 딸이 112에 신고한 건데요. 당초 박 시장은 어제 정상 출근할 예정이었는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일정을 소화해온 만큼 이 시청 관계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전혀 차리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서울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곳 병원에는 지금 많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직 서울시장이 사망했다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거리하면서 이 서정협 1 부시장이 내년 4월까지 시장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잠시 후인 오전 9시에 긴급 브리핑을 열기로 했는데요. 이때 향후 시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지훈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오늘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시면 현재 일부 호남 지방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양 살펴보시면 경상 해안과 강원도에는 2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100mm가 넘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침수나 산사태 등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로 인해 어제보다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3도로 출발해서요.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건강 프로젝트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주치의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환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사, 그리고 차인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 밥상을 책임져 주시는 이보은 요리연구가, 또 행복진료실의 건강 가이드 배동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복진료실은 어떤 얘기 나눌 겁니까? 자, 오늘 또 3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요. 한 가지 보면서, 하나를 보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가죠. 첫 번째 힌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동안과 노안입니다. 동안과 노안이면은 네네. 저 노안이 눈이 안 보이는 노안이 아니고 늙어 저 보이는 거죠. 젊어 보인다, 좀 네, 늙어 네. 보인다, 뭐 네, 이런 네. 거죠. 네, 네. 오. 네, 우리 같은 나이라고 해도 네.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엄청 어려 보이고 네.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더 들어 보이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오늘 행복진료실의 주제인 이것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의 차이다. 동안과 노안을 가르는. 저는 이제 동성이니까 저는 동안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동안이세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동안. 자, 두 번째 힌트 함께 보시죠. 3. 숫자가 3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이 힌트가 너무 어려워요. 네. 3? 완전체. 3이 뭐죠? 3세번. 네. 3세번? 3세판. 숫자 3이 제일 친숙하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 평생에 걸쳐서 딱 3번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3번.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네. 빨라진다? 신기하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속도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평생에 걸쳐서 딱 3번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속도가 빨라진다. 빠르게 진행된다. 3번 정도. 자, 아직도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자,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힌트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계. 시계. 이것의 원인은 바로 알겠- 세월인데요. 세월. 네. 세월의 흔적. 그렇죠. 이것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진행되는 거. 알았어. 저 알겠죠, 이제. 시계 나온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어. 뭔지 알 것 같아요. 중고 시계. 고장난 벽시계. 자, 그러면 오늘 네. 주제 바로 네. 공개해 보겠습니다. 노화. 노화. 네. 아, 이제 힌트들이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이 흐르는 거. 이해가 되면서도 그 힌트들의 의미가 더 궁금해지고. 네네. 그래요. 네. 예. 네, 일단 첫 번째 힌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안과 노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진짜 엄청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엄청 건강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질병을 달고 살기도 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신체 나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노화가 빨리 오기도 하고 노화가 늦게 오기도 하니까 이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이 관리를 잘못했을 때 노화가 빨리 올 수 네. 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요, 제 주변에서도 연세가 분명히 7순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 맞아요. 많으세요. 맞아요. 송도 선생님, 아, 그렇다. 선우영녀 선생님, 네. 이렇게 다 70이 넘으셨는데 그분들 제가 옆에 있잖아요. 네. 저보다 더 패기가 있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젊게 사셔서 운동이면 운동, 네. 그다음에 여행이면 여행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사시니까 아, 약간 좀 젊은 제가 보였을 네. 때, 아,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분들처럼 저렇게 젊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이번 선수 깜짝 놀랐어요, 그럼. 사실은. 동안에 줘서 아, 그쵸. 저보다 한참 동생이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몇 지금 살로 45살? 아, 그러면 우리는 네. 45인 걸로. 네. 아, 같이 묻어가야지. 근데 아까 네. 저희가 이제 힌트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저도 노화가 아닌가 했는데 우리 저 김시환 선생님이 준 힌트 때문에 헷갈렸어요. 아까 세 3이라는 번. 숫자였는데 네. 세 번에 걸쳐서 빨라진다 이래서 도대체 뭐가 빨라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노화의 가속도가 붙는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가요? 네. 노화의 뭐 가속도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예인 씨가 굉장히 아직까지 이쁘고 아직 젊어서 그래요. 이게 저희 선배님들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보기 싫은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거울을 보기 싫다고 남편 하더라고요. 아니었어, 남편? 아니고.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사실은 약간 조금 우울감 때문에 맞아. 또 나이가 조금 먹어 보인다. 이래서 그
얼굴에 늘어나는 그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울 보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노화라는 건 우리가 알기로는 매일, 매달, 매년 꾸준히 천천히, 네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금노화를 몸소 겪어본 분들은 연구 결과를 굳이 뭐 내밀지 않아도 몸소 체험을 다 해보셨죠.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늙었구나라고 느끼는 거. 근데 사실 대부분은 노화가 매일매일 비슷하게 오니까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마치 그 자동차의 기어 분석을 하듯이 네. 어느 시절이 되면은 갑자기 금노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금노화가 생기는 그 시기가 3번에 나눠서 있다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몇 살 때예요? 언제예요? 네, 그 나이가 바로 34세, 60세, 그리고 78세에 온다고 해요. 신기하네요. 네, 이때 자동차 기어 변속을 하듯이 갑자기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의 기어 변속을 막으면은 급한 노화를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첨언을 하자 그러면 네. 아까 34세 나왔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 34세, 우리 한국 나이로 보면 한 35세, 36세 정도 되잖아요. 네. 이걸 딱 노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60세, 환갑이잖아요. 네. 예전으로 치면 진짜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좀 아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78세까지도 우리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35살쯤에 애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을 가졌나 해서 그때 왜 그렇게 우울했나 했더니 이게 다 노화 급속도가 진행됐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그전에는 그냥 뭐 술 먹고 그래도 그냥 탁 먹었는데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자꾸 챙겨 먹고 뭔가 이렇게 끝나고 얻어 먹고 뭐 이랬던 게 딱 이 시기인 걸로 같습니다. 아니 저도 딱 그때만 해도 왕자가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34, 5살 되면서부터 배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생체 리듬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34는 지난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곧 육자가 60이 오잖아요. 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때 폭풍 노화가 온다는 건데 네. 34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건 대비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막아야죠, 막아야죠. 여기는 아직 다시는 못 오게 해야죠. 전 아직 깨끗하면 네. 좋겠어요. 아니 그럼 저 방법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 있어. 네. 방법이 아, 있어요. 네. 네, 이 세 번의 폭풍 노화 시기 전후를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젊게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방법은 저희 행복진료실 주치의들이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폭풍 노화가 찾아오는 시기 34세 노화를 막는 법 이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노화를 막으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배동성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누구나 경험을 했을 겁니다. 네. 혹시 그때 내 몸에 신체 변화 뭐가 맞아요. 있었는지 아니 기억나세요? 진짜 저는요 자신이 있고 저는 절대 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정말 똥배 절대 안 나올 줄. 어느 순간 보니까 어머 이거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요 딱 시기가. 살 좀 찌고 네. 피부가 좀 탄력을 잃어가는 늘어지는 네, 느낌이. 좀 그런 느낌.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게 근육에 힘이 쭉쭉 빠지면서 이 움직임이 좀 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면 남자분들이 헬스장 끊어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가 딱 여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이 노화, 폭풍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30대 중반부터 찾아오는 이 뱃살을 막아주셔야 해요. 뱃살을.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30대만 그럼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예전에 내가 한 번도 살이 찌지 않았었는데 그때부터는 살이 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회식이 많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이 회식이 잦다 보니까 그래서 뱃살이 나왔구나 했는데 30대, 34세 이후에 뱃살이 느는 이유는 뭘까요? 네, 물론 회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이 성장 호르몬은 사실 우리 인생 평생에 걸쳐서 분비가 됩니다. 예. 청소년기 때까지는 많이 분비가 되다가 어느 순간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34세, 즉 30대 중반쯤에 급격히 성장 호르몬의 감소를 겪게 됩니다. 이때 바로 또 뱃살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이거 굉장히 의외인데 성장 호르몬은 한창 성장할 때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맞아요. 대부분 어렸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진짜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키가 크고 몸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그 이후로도 조금씩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 게 아까 30대가 넘으면 뱃살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잘 빠지지도 않는 건데
이 성장 호르몬이 이후에는 이 내장 지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대가 넘어가서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먹고 맞아. 똑같이 움직이는데도 자꾸 살이 늘어난다. 이 이유는 30대 이후에 급속도로 떨어지는 이 성장 호르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34세 이후에 네. 허리 24를 유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믿겠지만. 선생님 그 전에 24였어요. 네, 제가 24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자꾸 놀라더니 이제 3을 바라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괜히 웃겼어요, 그냥. 네, 믿습니다. 왜 안 믿겠어요? 믿어주세요. 네, 믿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믿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못해요. 성장 호르몬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청소년기 때에는 뼈나 근육 그리고 장기의 성장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성장이 다 끝난 성인 이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 근육을 유지하고 그리고 몸에 있는 지방 축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딱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육이 줄면서 그게 다 지방으로 바뀌었어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장 호르몬 감소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근데 뭐 생각해보면 30대 중반 그러면 어떠냐? 정말 일 열심히 하잖아요. 일 열심히 하니까 스트레스 쌓이죠. 스트레스 쌓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대충 때우고 술 먹고 밥에 안 자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 자꾸 주니까 노화가 이렇게 훅 하고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34세 때의 폭풍 노화 이 뱃살 증가를 몸소 체험한 당사자가 됩니다. 김시환 선생님도 34세 넘었어요? 지금 몸에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어떻게?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요. 그래요? 궁금하다. 어머. 사실 아니, 볶음밥. 같은 사람 맞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네. 저 오른쪽이 2년 후의 사진인데요. 사실 좌측의 사진이 배를 교묘하게 가렸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식탁이랑 몸이랑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몸 진짜 좋으시다. 네. 34세 때 엄청나게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가 딱 진짜 성장 호르몬 줄면서 근육 빠지고 그리고 내장 지방 증가하고 이때가 이랬었죠. 근데 이제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호르몬에 신경을 쓰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저런 사진과 같은 식스팩을 만들어가죠. 아니 저는 지금 선생님 지금 배 보여줄 수 있어요? 저거 집에 놓고 왔어요. 어머, 저 사진 보세요. 이야.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대단하네. 탐난다, 몸매. 저 얼마나 운동을 한 거예요? 한 1년 했어요? 요거 운동 기간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준다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니까 보니까 성장 호르몬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저 성인들도 성장 호르몬 관리 잘하면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계속 연장시킬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장 호르몬 관리를 잘 하시면 청소년기 때의 폭발적인 그런 양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노화는 충분히 막고 줄일 수 있을 정도의 성장 호르몬 증가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럼 또 그게 궁금해요. 본인의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서 말씀해주신 폭풍 노화가 진행 중에 있는지 이거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에 나오시면 성장 호르몬 검사가 가능해요. 근데 병원 나오기도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체형만 보고도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체형이요? 흔히 거미형 체형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거미 체험? 거미형 체형 그 뭐예요? 우리 거미형 체형.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꼭 어머님은 감자에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몸통은 두껍고 팔다리가 얇은 사람들. 맞습니다. 팔다리는 점차 얇아지고 복부 체간에만 이렇게 살이 붙고 있다. 원장님, 저희는요, 깨구리 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깨구리. 깨구리. 그 왕눈이 형이라고도 합니다.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얇은 사람들. 그렇게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가 얇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이 좀 덜 나오고 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30대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성장 호르몬 그거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좋다, 좋다. 한방과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료 중 떴어요. 좋아요. 네. 어떻게? 오늘도 이제 준비해온 건 역시나 지압법이에요. 지압으로. 간단한 혈자리, 지압만으로도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혈자리가 있어요? 네. 사실 성장하면은 우리 아이들 키 성장부터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또 위치가 다리 쪽에
있습니다. 혈자리가. 거의 음릉천과 양릉천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이 자리들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는 키가 쭉 클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 이렇게 이제 청년이 돼서는 이후에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돼서 복부 지방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지? 어딘지 궁금하네. 화면을 보시면 네. 이제 나올 네. 건데요. 네. 우리 다리 쪽 무릎 아래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무릎 아래. 일단 판넬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붙이고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무릎에 보면 아래쪽 무릎 아래 뼈 하나 딱 잡히는 데가 있을 네, 거예요. 네, 있어요. 네. 아이고, 딱 눌러서 아픈 자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 네. 자리가 네. 또 눌러서 아프기도 한데 엄청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보면 저기. 네. 두 자리에 여기. 그래서 바깥쪽이 양릉천, 안쪽이 음릉천, 양릉천, 음릉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선능은 또 간단하게 없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네. 요 잡는 위치가 사실 좀 애매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네. 아, 여기에. 네. 여기. 지금 제가 눌러보고 있는데요. 네. 그 자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누르면. 네. 그러네요. 네네. 이거 잡을 때 좀 정확히 잡고 싶으면 우리 네. 비복근, 가자미 근육 있잖아요. 네. 그 가자미 근육 볼록 튀어나온 거에서 쭉 네. 따라 올라오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건 좀 뇌하수체를 자극하기 위한 건데 임당이라고 우리 흔히 미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미간 쪽을 이렇게 꾹꾹 미간. 눌러주시고 또 자기 헤어에 보면 이렇게 각진 부분 있죠? 네. 부유혈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 뇌하수체에 좀 자극이 되면서 호르몬 분비가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지압은 진짜 자주 시원해.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수시로? 아프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34세 이후에 우리 성장 호르몬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압하는 거고 네.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키 클 때 쭈쭈 해주잖아요. 우리가 네네. 쭈쭈. 그때도 저거 눌러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 크는데 사용하고 있는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요 아까 말한 여기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네, 미간, 여기 누르고 미간. 여기 두각 헤어라인. 누르고. 네. 끝에 네. 딱 각지는 곳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 이것도 역시 TV 보시면서 그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34세 이후에 성장 호르몬을 늘리는 그런 방법 알아봤고요. 이제 저희들의 당면 과제입니다. 당면 먹고 싶다. 당면 과제. 네. 여기는 지금까지는 장애인 아나운서의 당면 과제였고, 그렇죠. 여기 이제 다 해당되는 당면 과제. 자, 60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가죠. 예. 네, 60세에 찾아오는 두 번째 폭풍 노화를 막는 방법. 바로 휘청이는 허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요즘 허리가 아프더라. 아, 그러시구나. 허리가 아파요. 등산을 그렇게 해도 허리가 아파. 네, 60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죠. 네. 실제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에 흔한데도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해서 10분 중 3분은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그래요? 고통을 호소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서 통증이 많이 생기면은 활동량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각종 노화도 아주 급속하게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60세 그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보통 지금까지는 노인성 관절 질환 하면 무릎 아프다는 분들 네. 많이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무릎 관절 때문보다도 허리 때문에 입원하는 분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해요. 네, 우리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것도 결국엔 다 허리 노화로 인한 증상인데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 실제 환자분 중에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오래 아프게 되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만성 통증과 여러 군데가 이제 다발성으로 통증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분이 또 하필 집사람, 와이프가 또 중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신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엔 우울증이 왔고 우울증의 말로 결국엔 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아이고야.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는 이렇게 앉아서 못 하잖아요. 서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허리에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허리를 조금 유연하게 하려고 저도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저 주변에 아시는 요리연구가 선생님들 몇 분은 이렇게 병원에 가서 보면 노인성 질환처럼 허리가 너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네, 네. 진짜 이 허리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노화되기 전에 조금 고쳐야 되는, 맞아요. 그다음에 유지해야 되는 거. 이게 60세 넘어가면서 네. 허리가 더 아픈 게 이쪽 주변으로 근육이 빠지는 것도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장이 안 좋아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네.
60세 이후에도 허리 통증 없이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셔야죠. 60세의 폭풍 노화를 막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진료 시작. 엉덩이를 지켜라 합니다. 엉덩이. 허리인데 엉덩이. 엉덩이를 지켜라. 자, 일단 여러분들 허리 통증이 생기면 허리에 보통 뭘 차시나요? 복대 같은 거. 복대 그렇죠. 차죠. 복대를 차죠. 네. 네, 복대를 차면 일단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복대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이 복대 허리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아, 그 말이 됩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복대가 안 좋다고요? 이거 지지를 해주는데.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척추뼈는 뼈입니다. 움직임이 힘이 없어요. 네. 이 척추뼈를 똑바른 자리에 잘 지탱시켜 주는 것은 주변의 근육들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들의 지지가 약해진다. 이럴 때에는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 복대를 오랫동안 두르고 있으면 한 1, 2주만 두르고 있어도 이 척추뼈들을 지키고 있는 근육의 지지의 힘이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팔다리 부러졌을 때 깁스하시잖아요. 깁스하고 나서 풀면 그쪽 팔다리가 가늘어져요. 맞아.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복대를 오래 사용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복대 대신에 여러분들이 자연 복대, 본인의 복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를 강조하셨구나. 맞습니다. 엉덩이의 그 근육 대둔근은요, 이게 그 엉덩이에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우리 대퇴근. 허벅지 뼈에서부터 골반 그리고 허리까지 쭉 길게 이어져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중심 근육을 잘 잡는 데 아주 용이하죠. 자연 복대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엉덩이가 자연 복대네. 아니 저는 저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우리가 허리가 가늘어지면서 근육이 없어지면요. 엉덩이가 약간 늘어지면서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허벅지까지 좀 부실해지니까 사실 걷는 게 약간 이렇게 꾸부정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또 탄탄해야 좋구나. 저도 이제 하나복지 했는데 어느 순간 가늘어진 것 같아갖고 그렇죠. TV 보면서 계속 스쿼트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유지하더라고. 내가. 남자들은 목욕탕 네네. 가보면 나이 들면 이렇게 엉덩이 쪽에 줄 가잖아요. 보기 싫어. 맞아. 그렇게 돼. 맞아요. 저는 이제 한의원의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냥 좀 체형만 보고도 이 사람은 몇 번 더 올 건지 아니면 오늘 한번 치료하면 끝나겠구나 감이 와요.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만 보면 돼요. 이렇게 치료 끝나거나 가실 때 뒷모습 이렇게 보시면 저분 여기가 좀 탄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지 없어요. 금방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좀 부실한 사람들은 치료 기간도 길고요.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엉덩이와 이 허벅지 근육은 우리 신체 나이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엉덩이 근육을 탄탄하게 또 허벅지 근육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바로 운동이죠. 운동해야죠. 아니 근데 운동하는 건 아는데 네. 그게 꾸준히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운동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미간부터 딱 찌푸려 주시죠. 힘들어.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편안하게 누워서 엉덩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누워서 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러면 요즘 네네. 스쿼트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계신 배동성 씨하고 같이 나가셔서요. 네네. 시범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제가요? 같아요. 네.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네네네. 네. 언제 자, 네. 이거 언제 준비가 다 돼 있는데요. 원래 깔아놨습니다. 네. 자, 일단 우선 네. 배동성 씨의 엉덩이와 허리 상태, 엉덩이와 허리의 나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제 해요. 나이, 허리 나이는 네. 7, 80대입니다. 사고로 허리를 다쳐갖고, 네, 끊어졌어요. 자, 일단 여기 엎드려 네네. 보시고요. 네네네. 네. 네. 자, 여기에서 상체의 힘만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실 때 바로 이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엉덩이의 힘이 탄탄하다, 엉덩이가 네. 젊다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실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가 있죠? 네. 예, 여기서 바닥부터 50cm까지 이 턱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아, 진짜? 그러면 이분의 엉덩이는 10대입니다. 그래? 그런데 만약 네. 지금 연세가 40대신가요? 아, 예, 그럼 거기 가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한 35cm나 30cm 정도를 들어 올리셨다. 네. 그러면 딱 배동성 씨의 엉덩이 네. 나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아, 예. 그러면 한번 자, 들어볼까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안 올라갈 텐데. 네, 한번 하나, 둘. 들어 올려줄게요. 네. 허리 아파. 턱 끝에서 허리 아파, 허리 아파. 허리가 너무 무리하지 아파. 마시고요. 네네네. 네. 허리가 안 좋습니다. 지금 네. 60세에서 55세 정도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다행입니다. 70세에서 55세. 70대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조만간 네, 칠순을 찾아올 것 같은데 엉덩이 나이를 좀 되돌려 놓으셔야겠죠. 네, 빨리 되돌려 주세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편하게 누워서 엉덩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원장님 그쪽으로 매트 이렇게 깔아주시죠. 해서 허리가 측정이 되는군요. 네. 어울리게 해서. 자, 일단은 네. 편하게 누워 보십시오. 누워요? 네네. 다리 이쪽으로 하시고요. 네. 으쌰. 자, 네. 자, 사실 여기까지는 편하지만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다지 편안하진 않습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자, 발바닥은 땅에다 완전히 붙이시고요. 네. 그리고 팔도 바닥에다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렇죠. 발목과 무릎은 서로 둘이 꼭 붙여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엉덩이를? 네. 엉덩이를. 네,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배동성 씨 잘하시네요. 네, 이거는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요? 잘하시네. 네, 이렇게 들어 올리실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엉덩이, 항문 쪽에 힘을 꽉 주시고 내 엉덩이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관략근에 힘 주고. 느끼십시오. 지그시 힘을 주시는데 처음에 이 동작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무리하지 마시고 한 3초 정도 힘을 꽉 쥐고 유지하시다가 내려놓으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가 나는 힘이 좀 붙어서 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시간을 점차 늘리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5초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 쭉 위로 올리시고 최대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엉덩이에 가득 주시는 겁니다. 야, 네, 5초 됐으면 내려놓으시고요. 이거를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그래요? 네. 누워있을 때 그냥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싸. 그렇습니다. 이거 괜찮은 자, 이 진짜 이거 동작을 일어나기 전에도 그쵸. 이거 하면 좋겠어요. 집에. 네. 네,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무리해서 들어올리느라고 않게. 발 뒤꿈치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작은 주의하시고요. 발바닥은 땅에 완전히 붙어 있도록 밀착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항상 집중을 하시고 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 하체를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보통 이거 왜 엉덩이 조금 키운다고 허벅지 키운다고 스쿼시 이거 하잖아요. 네. 이거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저렇게 하면 아침에 한 10번, 20번, 30번 이런 식들만 해도 도움이 되죠. 엉덩이 근육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맞아요. 어렵지 않고 맞아요. 안 좋아요. 아니 스쿼트 하다가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제 맞아요. 주변에 꽤 있으시거든요. 네. 누워서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수시를 해주시면 네. 너무 도움이 될 아주 것 같아요. 좋겠어요. 저게 조금 하다 말면 안 돼. 꾸준히 해야지. 꾸준히 해야 돼. 모든 뭐든지. 운동은 네.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동작이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번 반복하시고 나면 엉덩이에 힘이 뻐근하게 들어가는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느낌에 이게 뱃살도 빠질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뱃살도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나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어려운 동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지금 이 동작이 실제로 중국의 도인안교법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다라고 해서 한의학적으로도 이건 허리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78세 이후에 노화를 막는 방법으로 가야 될 텐데 네. 이건 보온의 밥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78세 이후에 오는 폭풍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여기서 보온의 밥상이 들어간 것은 뭘 좀 잘 먹어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뭐 이보은 선생님 나오고 저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먹는 거 얘기하겠구나라고 하셔도 되는데 78세가 되면요 참 서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많이 없어요. 부족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공급해지고 채워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꼭 채워야 되는 게 뭐냐? 바로 78세. 단백질을 채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구성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8세처럼 나이가 먹게 되면은 단백질의 필요량은 굉장히 유지가 되는데
흡수량하고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결과적으로 몸에서 단백질이 결핍되는 거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노화가 훅 하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을 포함해서 각종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근육을 유지할 때에도 이 단백질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단백질 꼭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단백질 좀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그 단백질을 굉장히 좀 풍성하고 맛있게 먹는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단백질 밥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일단은 노화 예방에는 가장 좋으니까 제가 오늘은 그 아주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노화 예방에 좋은 단백질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재료부터 공개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구워줘다. 너무 좋아요. 갈비죠? 갈비인데? 갈비인가요? 양갈비다, 양갈비. 아유, 너무 맛있죠. 좀 맛있어요. 양고기입니다. 네. 오, 근데 양고기를 네. 좋아하는 사람도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차윤환 박사님 바로 손드네. 저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저 박사님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보통 이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단백 열량을 갖고 있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열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네. 지방도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왜 노화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노화되는 게 혈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혈관 예방에도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이 양고기를 가지고 아주 맛있는 메뉴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 실제로 양고기에는요, 이 약간의 지방층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타민 E인 토코페롤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토코페롤은요,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노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78살 정도 되고 좀 노인기가 되면은 요거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드셔줄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양고기에는 비타민 1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얘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빈혈 증상이 와요. 그런데 그래요?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 위산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 비타민이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를 잘 섭취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지러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양고기를 이제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이 양갈비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양갈비 어느 부위 좋아하세요? 그러면 다들 다 이 양갈비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갈비살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양갈비살이 살짝 요걸 그냥 우리가 구워도 먹는데 요거를 이제 채 썰어서 하려면 살짝 칼집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좀 넣고 난 다음에 요거를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양갈비를. 아니 근데 굵기가 선생님 좀 지금 있게. 보다 보면 네. 기름이 있잖아요. 네. 양고기는 좀 기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고기의 기름은 조금 다른 성분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 궁액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이게 여러 연구에서 보면은 몸에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보고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뭐 유방암이라든지 피부암, 결장암 같은 것들. 그리고 몸에 있는 지방세포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몸의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아, 좋은 거네요. 양고기.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양고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양고기하고 진짜 단백질로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두부까지 같이 해서 두부. 양고기 두부볶음을 할 거예요. 그냥 두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언 것 좀 같은데요? 다르죠. 네네. 네, 제가 일부러 언두부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두부 네. 그러면 구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그냥 조리해 먹잖아요. 네. 저는 요걸 좀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좀 얼려놨어요. 근데 얘기 듣기에 네. 그냥 두부보다 언 두부가 영양가가 더 높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부를 얼리게 되면은요, 여기 보세요. 굉장히 촘촘하죠. 네네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두부의 밀도가 좀 높아진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단단하게. 그러면서 양질의 단백질이 이게 영양이 농축돼 있으니까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면 훨씬 더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그렇겠네요. 있어서 영양가가 높은 거죠. 그러면 노화 방지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양고기를 이렇게 채 썰어놨어요. 네. 근데 양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 냄새 나지 않아요? 맞아. 그렇잖아요. 네네. 양고기는 물론 살짝 그 뭐랄까요? 약간 잡내가 있긴 누린내가 하지만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신선한 양고기에는 안 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네. 이 양고기를요. 밑간을 잘해주면 냄새 없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양고기의 살코기를 이렇게 좀 썰었어요. 네. 썰어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밑간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제가 진짜 6개월 미만 양은 냄새 안 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고기 암컷, 거부감이 있는 수컷. 분들이 그 네. 냄새 나는 고기 먹으면 그 다음부터 못 먹어요. 네, 네. 그리고 양고기 홈이 우리 한의학에도 나와 있습니까? 네네, 우리 한의학에서도 우리 양고기가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문헌에 보면 본초 강목과 이 동의보감에 양고기는 당뇨에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종실록에 찾아보니까 우리 세종대왕께서 본인의 지병인 이 소갈병이 바로 당뇨거든요. 예. 소갈병 때문에 우리 음식을 올릴 때 양고기를 이용한 국이나 죽을 진상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양고기는 당뇨에 좋고요. 그 이유가 이 양고기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식사 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을 줄여주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아연 성분이 또 혈당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뭐 세종대왕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오늘 양고기와 콜라보를 이루고 있는 게 두부잖아요. 네. 여기에 재밌는 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는데 중국에 두부를 만드는 사람을 조선에서 파견을 해줬어요. 네. 그럼 황제가 거기서 와 정말 조선에서 온 사람이 두부 너무 잘 만든다.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극찬을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만큼 두부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먹어온 단백질 섭취식품으로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중국 사람들 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먹는 거네. 자, 그러면 제가 양갈비에다가 밑간을 좀 해서 냄새 없고 아주 맛있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이거 다진 마늘이에요. 아, 마늘은 꼭 들어가줘야 다진 돼요. 마늘 네.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냄새 잡는 데는 뭐. 후춧가루가 네. 좀 필요해요. 그렇죠. 후춧가루,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도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청주. 잡내 잡는 건 다 네. 들어가네요. 보니까.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잡내 잡기가 좋은 게 바로 생강즙이거든요. 생강즙까지. 생강즙 넣고요. 네. 그다음에 생강즙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고기 단백질이 훨씬 더 풍미를 주거든요.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탕보다는 매실청이 좋습니다. 매실청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네. 조물조물 묻혀요. 잡내 잡는 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죠. 잡내 날 네. 수가 없고. 자, 요렇게 준비를 해서 요거 한 20분 정도만 냉장고 안에서 살짝 보관을 하시면 요거 어느 거에다도 다 볶아 드셔도 아주 맛있는 양갈비 볶음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됐으면 이제는 좀 볶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두부 말씀드렸었는데 네. 두부를 제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네네. 이제 언두부를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얼릴 때는 이렇게 썰어서 얼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동을 시킬 때 그냥 이 안에 수분이 좀 빠지거든요. 그러면 물기를 꽉 짜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쫄깃쫄깃한 네. 상태가 되거든요. 네. 이걸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같이 들어가는 채소가 뭐가 있냐면 부추 빠지면 섭섭하죠. 아, 부추 양갈비에는 또 네. 부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정유향이 있으나 살짝 고소한 맛도 있는 깻잎 채도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요. 아, 깻잎 채군요. 그다음에 여기 네. 지금 색깔이 좀 없으니까 네네. 색상을 좀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홍고추도 이렇게 홍고추. 채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불을 조금 달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아주 특별 비법을 넣을 거예요. 네. 요게 지금 식용유예요. 식용유? 네, 식용유. 그다음에 요게 고추기름이에요. 고추기름. 요렇게 하면 훨씬 더 볶았을 때 색상이 이뻐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대파. 파기름 내서. 네. 네네. 그다음에 다진 양파. 양파까지. 그다음에 여기 다진 청양고추까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를 오래 볶아요. 아우, 저거 맛있겠다. 그러면 양갈비 지금 볶음이 되는 건가요? 두부? 그렇죠. 예. 아이고 매운데. 확 올라왔어. 이게 생방송의 묘미예요. 네. 네. 양갈비 언두부 볶음이 되겠죠. 아, 네. 양갈비 언두부 볶음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양갈비를 넣어요. 넣어요. 이걸 또 볶아줍니다. 요즘에 양갈비 잘하는 집들 많이 생겼더라고요. 많이 네. 네. 제가 진짜 맛집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있습니다, 마치. 근데 양갈비 잘하는 집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뭐? 양갈비에 풍미가 있는 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잡내 없이 풍미가 있는 집이 맞아요. 가장 좋은 집이고요. 두 번째는 네. 고기가 연한 게 맛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6개월 미만 거 쓰느냐 안 쓰느냐. 네. 고기가 중요하죠. 네. 이 정도 이렇게 갈비가 좀 익었을 때 네. 보세요. 굉장히 맛있겠죠? 요것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아, 두부를 부침개가. 넣어요. 아, 여기 바로. 두부를 네. 넣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장이 있거든요. 네. 간장을 넣어줘요. 간장을. 그리고 여기 지금 참기름이에요. 요거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소금인데 네. 소금은 제가 조금 이따가 네. 일단 한 꼬집만 먼저 넣고 네. 요걸 이제 볶아요.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자, 여러분 지금 양갈비 언두부 볶음을 지금 요리하는 네. 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두부 가지고 이렇게 갈비에다가 갈비살에다가 뭐 어떤 고기든 갈비살에다가 이렇게 볶잖아요. 네. 그럼 두부가 다 으깨져서 나중에 네. 모양새가 없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언두부기 때문에 저희가 앞만 볶아도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모양새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거를 마지막 간을 한번 보세요. 네네네. 마지막 간을 소금으로 살짝 맞춰서 네. 간맞춤을 하고요. 제가 왜 마지막 간맞춤을 하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채소를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 됐거든요. 네네. 끌게요. 아, 꺼요? 끄고, 네, 오. 여기 지금 볼이 있죠. 네. 여기에다가 요걸 부어요. 자, 붓고 난 다음에 요거 깻잎. 그럼 채소를 나중에 집어넣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푸릇푸릇한 채소하고 이렇게 불 위에서 볶잖아요. 네. 그러면 채소가 색상이 약간 누래지죠. 네. 그러면 좀 약간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갈비와 언두부를 훨씬 더 색상을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남은 열기로 버무려서 볶아줘요. 아, 이거 요래야 꿀팁이네요. 아주 맛있거든요. 네. 자, 양고기 얼린 두부 무침 볶음입니다. 두부 다 된 거예요? 볶음인데요. 네네. 다 됐어요. 네네. 네. 제가 앞에다 좀 놔드렸는데 한번 잡숴보시고요. 우리 배수님은 이거 네네네. 뜨거운 거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맛을 봐야죠. 맛있다. 괜찮죠? 근데 두부의 그 간이 배서 두부도 아주 맛있고요. 네. 양고기는 야, 양고기. 근데 양고기는 분명히 맛있잖아요. 네. 두부는 고기 못지않은 게 쫀득쫀득하고, 네. 야, 입안에서 그렇죠. 정말 너무 맴도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부추하고 깻잎이 네. 맨 마지막에 섞여졌잖아요. 그 향이 또 향이 아주 또 좋아요. 예술이에요. 네. 오늘 요리에서 이 얼린 야. 두부를 사용한 건 정말 최고의 팁인 게 네. 첫 번째로는 볶아도 유지가 되는 조직감을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두부도요. 약간의 콩비린내가 있거든요. 근데 얼려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콩비린내 완전히 사라졌고요. 세 번째로는 얼린 것들이 중간에 다공길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양고기를 볶는 과정 중에 양념을 싹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부가 너무너무 맛있어져가지고 시작은 양고기로 시작했는데 끝은 두부가 더 맛있네요. 아니 근데 저기 김시환 선생님은 요즘 허기지세요? 왜 이렇게 너무 잘 나왔어요. 여기 아침을 또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네요. 전 저 싹 접시채 다 마시는 줄 알았어요. 은근히 안쓰럽네. 운동하시면은 단백질을 좀 보충해 하셔야 되니까. 네. 어떠세요? 이게 저 음식으로 우리가 좀 보충이 될까요? 단백질이? 네, 저 이런 볶음 음식 같은 거 고기들 보통은 저녁 때 만찬 때 드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런 음식 아침 식사로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방금 아침으로 이렇게 식사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드시면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하루가 든든합니다. 보통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신다고 탄수화물 음식만 많이 드시게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고기 그리고 두부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양고기 언두부 볶음 집에서 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레시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단백질, 밥상, 양고기, 언두부 볶음인데요. 자, 이렇게 재료하고 다 준비해 주시면요. 네. 자, 단백질 밥상. 자, 첫 번째 양갈비는 살만 발라서 양념하고요. 두부는 얼렸다 녹여 수분을 뺀 다음에 부추는 3cm 정도 길이로 깻잎과 붉은 고추 채 썬 다음에 팬에 고추기름 두르고 고추 양파 넣어서 볶은 다음에 양갈비, 언두부를 넣고 볶아요. 그다음에 간장, 참기름으로 간을 맞춘 다음에
나중에 부추, 깻잎하고 고추를 버무리시면 됩니다. 아주 그런 맛있는 양고기 언더부 볶음이 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진짜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앞에 뭐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렇죠. 네. 뭐 이보은 선생님의 이렇게 오늘 요리 언제나 엄지척 최고로 맛있는데 제가 여기서 묻어가기 위해서 이게 또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후식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후식을 쫙 드셔보시면 이제 우유와 바나나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비법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시고 그 비법이 뭔지 한번 유추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바나나 향이 좋네. 그냥 바나나 주스 같은데요? 바나나, 우유, 그다음에 정성이 들어갔네. 우리 차윤환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갔어.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소 중에서요. 단백질은 노화를 막고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하나 추가된 이 비법은요. 단백질이 정말 아주 많이 들어있는 네.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네. 단백질이 이렇게 아주 많이 들어간 이런 후식들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죠. 근데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꼭 1일 1달걀. 하루에 달걀 하나씩은 무조건 먹거든요. 그래요? 밥상에서. 저는 안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쵸.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난 단백질 참 잘 챙겨 먹고 있다. 고기 가면은 없어서 못 먹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자,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매일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은요. 체중 1kg당 1.2g, 뭐 1g에서 1.2g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 몸무게가 70kg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고요. 어쨌든 70kg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이 매일매일 얼마냐? 84g이에요. 그 정도는 먹죠. 제가 왜냐면 스테이크나 이런 거 보통 보면은 150g에서 200g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충분히 단백질 섭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84g은 네네. 스테이크 양이 아니고요. 네. 순수하게 먹는 단백질의 양이에요. 그렇죠. 단백질. 순단백 84g을 먹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순단백 84g은 두부 하루에 2모. 그다음에 어렵다. 우유로는 한 2.5리터 정도를 한 번씩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양이에요. 그러네요. 하루에 2모를 먹기에. 네. 또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단백질 하면 근육이잖아요. 뼈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게 근육이죠. 이 환자분들이 골다공증과 단백질 부족을 또 가끔 헷갈리시는데 골다공증은 뼈가 그냥 부러지는 거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인대들이 잘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하이힐을 내가 못 신는다. 네. 이러면 단백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비만한 분들의 식단을 잘 살펴보면은 신기하게도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네. 대부분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드세요. 이런 분들은 단백질 양을 늘려서 드시면 오히려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차윤환 선생님이 이거 해주신 이 주스 안에 단백질 양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건데요. 자, 이게 또 부족하니까 다음 힌트를 드리도록 하는데 네. 세 분이 저희 행복한 아침에 응원을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분들이냐면 보시죠. 봅시다. 오유. 그래, 아니, 많이 센 분들인데. 양귀비. 자, 세계 미녀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마리 앙뚜아네트. 자, 이분들이 미용을 위해서 요것을 잘 챙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이거? 단백질 풍부하고. 뭐야? 우유인가? 뭐죠? 우유 아니에요? 자, 목욕도 했다는데. 그러니까요. 우유요? 네. 우유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아직도 좀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힌트가 있는데 이 힌트도 또 세 분의 여성분들이 나타나게 그래요? 됩니다. 네. 맞출까 해버렸는데. 보여주시죠. 자, 어유, 참, 제니퍼 허리우드 애니스톤, 미녀 스타들 세 코리아 분이 베컴. 이것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잘 챙겨 먹고 있다, 애용하고 그래요?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뭘까요? 사람들이 뭘 먹죠? 저는 여기서 확실히 왔어요. 왔어요? 먹었어요. 네, 교수님 이거 우리
한의학에서는 약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오래전부터. 그래요? 우리 클레오파트라 시대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네. 이게 한약재? 뭐지? 한약재이기도 하고 진짜로 조선시대에 또 왕들이 보약으로서 가장 많이 챙겨 먹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산삼. 아니 아까 우유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저 예전에 조선시대에 타락죽 같은 거 먹는 거. 맞아요. 네. 그런 거밖에 양해젓 같은 거. 오, 야, 많이 비슷하게 왔는데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추천하는 노화를 예방해주는 비밀 재료의 정체는 바로 태반입니다. 해반이요? 해봐. 그걸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노화 방지와 젊음을 유지하는데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태반을 더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태반이 뭐야?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김시환 선생님 한번 알려주시죠. 네. 태반 다 알고 계시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궁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원반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가 호흡도 하고 영양 공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무사하게 잘 클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 태반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출산되면서 태반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과는 정말 다른 독특한 특성을 이 태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양소의 조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단백질 많고요. 아미노산 풍부하고요. 펩타이드, 무기질, 비타민, 그리고 효소와 같은 총 128종의 성장 인자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태반이구나. 아니 엄마들이야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진짜 태반은 산모하고 태아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곳이잖아요. 엄마들은 아마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도 치료 목적으로 이걸 사용했다고 하고요. 네. 한의학에서도 그게 약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네, 아마 이 구절을 들으면 태반이 얼마나 좋은 건지 딱 느낌이 오실 텐데요. 동의보감에 이 태반, 저희는 자악어라고 합니다. 이 자악어에 대해서 말하기를 병이 위독해서 이제 하루 이틀 못 넘길 것 같은 사람이 태반을 먹으면 오히려 하루 이틀 더 생명을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약보다 더 좋은 약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태반은 우리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세종왕조실록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엔 중종이에요. 중종이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의자에도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심하게 들었는데 이때 태반을 먹고 치료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 알아요. 그 태반 주사.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좋고 피부 재생에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태반 주사가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지요? 네, 실제로 병원에서 태반 주사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로 회복이라든지 미용 목적으로 와서 맞으세요. 그 태반 주사 안에는 비타민이라든지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것들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반은 그러면 병원에 가서 처방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람의 태반을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의 태반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태반을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방법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어디 앞에? 어디 앞에? 자, 앞에 있죠. 네. 자, 그 방법은요, 바로 양태반입니다. 양태반. 앞서 그 주스에 그러면 이걸 넣으신 거네요. 우리 아까 양고기 먹었잖아. 네. 근데 이번엔 양태반이요? 양태반. 자,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먹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섞어 먹는 게 좋거든요. 자, 아까 이보은 선생님이 처음에 양갈비 썼죠? 그다음에 두부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유에다가 양태반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백질의 조합이 되면서 최고의 단백질 공급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태반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사람의 태반과 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임신 기간이 사람처럼 양은 좀 길어요. 그리고 양태반이 사람 태반처럼 이렇게 육모로 덮여 있고요. 분자 구조도 유사해서 체내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 양태반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좋은 단백질이네요. 그러면 이게 성장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요?
제가 아까 그 양고기 언두부 무침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양고기가 항산화 성분도 있는 반면에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와 그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점이 굉장히 응축된 게 바로 이 양태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양태반은 전체 성분의 85%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아까 차윤아 선생님처럼 주스에 좀 갈아 먹거나 네. 이렇게 먹는 방법이 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은 충분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일단은 양적으로 봤을 때 우유 같은 경우 단백질이 100g당 3g 들어있고요. 닭가슴살 23.3g 정도 들어있는데 양태반은 100g 중에 단백질 함량이 65g나 들어있어요. 우유에 보면은 21배가 넘는 양의 단백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유하고 비교해도 이게 보니까 단백질량이 무슨 몇 배? 21배. 21배. 대단하네. 엄청나요. 2.5리터를 먹느니 이거 조금 먹는 게 낫죠. 그렇죠. 훨씬 낫죠. 그런데 단백질은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 양보다는 질입니다. 네, 질이 중요해요. 네. 뭐냐면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양태반은요, 우리한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8종이 매우 풍부하고 골고루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요즘 좀 유명한 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아르기닌. 좀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자, 이 아르기닌 성분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근육을 생성하고요, 혈관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줘서 남성 활력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챙겨 먹읍시다, 이게. 챙겨 먹어야 돼요. 아니 그리고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야기 들었어요. 호주 다녀온 친구가 뭐 크림을 좀 저 사다 주더라고요. 이게 양태반 크림?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저도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 여성분들 피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자, 그런데 양태반은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아미노산들이 들어있어요. 네. 프롤린, 히스티딘, 메티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들이 풍부한데 프롤린은요, 근육이나 피부, 심장에 콜라겐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탄력 있고 탱탱한 피부,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티오닌은요, 피부나 몸속의 활성산소, 즉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노화를 늦춰주고 탄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서울 선생님, 또 이게 뭐죠? 이 콜라겐? 네네. 콜라겐하고 요거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를 제가 좀 네. 찾아왔습니다. 네. 양태반의 필수 아미노산인 이 히스티딘이 콜라겐을 연결하고 피부 재생과 탄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네. 이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30, 40대 여성에게 태반 추출물을 투여했던 결과 수분과 탄력은 증가해서 피부 재생 속도가 올라가고 노화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와 색소 침착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김시아 선생님한테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뭐 보습에 또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피부 노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습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양태반을 쥐에게 6주간 먹였더니 피부 보습에 아주 중요한 히알루론산 성분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보습 유지에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면역력 관련해서도 뭐 좋은 게 있다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보양식 챙겨 먹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자, 요즘 같은 세상 이제 면역력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양태반은요,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 프롤린 성분이 풍부한데 프롤린은요, 신진 대사를 돕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태반에는 몸의 독소가 줄고 면역력은 올리고 그리고 알부민도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몸속에서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간이에요. 그런데 알부민이 들어있는 양태반을 충분히 섭취했을 경우 간의 항산화 능력이 회복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 주의할 점은 뭐 있습니까? 자, 양태반은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이제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정제된 양태반을 드시는 게 좋고요. 처음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소량으로 시작했다가 양을 늘리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정리 한번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진료실에서 노화 예방을 위해서 34세에는 출렁이는 뱃살 위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 신경을 쓰시고요. 60세에는 휘청이는 허리를 지키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을 키우기, 그리고 78세에는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을 솔루션으로 제시합니다. 네. 좋네요. 오늘 행복진료실에서는 노화의 시계를 뒤로 이렇게 백으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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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힘내십시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내일 아침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